이어서 시험이 남긴 교훈은 부모와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재 101페이지를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마감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시험에 대한 해방감 때문에 아이들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요즘이야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좀 게임을 한다든가 쉰다든가 이런 쪽에 몰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일수록 고득점자들의 아이들은 자기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에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체크하고 왜 틀렸는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자기가 안 한 거를 틀린 건지, 했는데 완벽한 이해가 안 돼서 암기 과목의 경우면 이제 암기가 안 돼서, 혹은 이해 과목이라면 이해가 안 돼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어본 문제인데 실수로 틀린 건지, 실수로 틀렸다면은 예를 들어 문제를 잘못 읽은 건지, 아니면 푸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원인을 why, 왜 틀렸는지 줄여서 why, w하고 이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 유사한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how, 어떻게 해결할 건지, how를 줄여서 h 콜론하고 향후에는 그러면 풀었던 문제인데 틀렸다면 한 번 더 풀어본다든가, 두 번 더 풀어본다든가, 최소한 문제는 4번 이상 푼다든가, 3번 이상, 이런 원칙을 세우는데 바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끝내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맞은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 찍어서 맞힌 문제가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체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 시험 계획이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적절했는지, 혹은 준비 기간이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 부족했다면 왜 부족했는지, 공부 계획을 세웠으나 실천이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이유가 뭔지, 의지력이었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에서 마음을 챙기지 못해서 흔들린 거라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된다는 것. 넷째는 공부를 위한 이번 시험에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 그러니까 집의 환경, 학교 환경, 친구 환경, 이런 모든 학원, 가회, 이런 거 모든 거를 포함해서 각각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물어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학원을 다니는데, 4개를 다니는데 학원의 시간 다 소비하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좀 작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떨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그렇죠.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이 100% 필요합니다. 100%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위한 환경에 점수를 준다면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지도 따져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디테일로 들어가면 공부 장소, 공부 시간, 공부의 퀄리티, 공부의 만족도, 학원, 가외,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 시간은 충분했는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점수를 매겨보고, 점수가 낮은, 예를 들어서 뭐 5, 6, 7, 10개로 분류를 했는데 10점 만점으로 줘보니까 가장 낮은 것이 3개가 나왔다. 그러면 3개는 평균 점수를 빨리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째는 뭘까요? 5번째는 취약 과목,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와서 나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은 점수가 무엇이었는지. 가령 수학 점수가 낮은 경우라면 수학 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 중등, 고등까지 아주 동일하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습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 노트, 밑줄 쳐진 수학 노트를 반을 접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반을 접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지만 노트를 반을 접어서 밑줄이 쳐진 거죠. 그래서 접으면 반의 줄이 가니까 오른쪽은 쓰지 않고 왼쪽만 쓰는 겁니다. 왼쪽만, 예를 들면 수학 교재에 있어서
공식이 나오면 공식에 대한 개념을 쓰겠죠. 공식도 쓰겠죠. 예제 문제 풀어보죠. 그리고 실제 실전 문제들을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를 수가 있죠. 예습이니까 안 배운 경우는. 그런 경우는 비워두고 그냥 그만큼 이 정도면 풀겠다 싶은 부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통 1시간에 우리 교과서 4페이지 정도를 나간다. 혹은 3페이지 정도를 나간다. 그러면 그 부분만 체크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미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놓고 수업 시간에 접하는 아이들은 벌써 태도가 다르고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문제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과목에 대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 과목에 대한 대책을 찾는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인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 밖에 나머지 과목도 뒤에 가서 학습법, 그러니까 과목별 학습법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다음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원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또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은지,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보상받고 싶은지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철이가 이번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네가 원하는 그 평균이 나오면 엄마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이런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외적 보상이 커져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적인 수준 아이들한테 많이 맥히고 쓰입니다. 점차적으로는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내적 보상은 뭡니까? 칭찬, 격려, 지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칭찬, 격려, 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점수가 올라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 너만 보면 그냥 행복감이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적 보상인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에 남긴 교훈을 정리하고, 그죠? 또 자녀와 함께 실천을 리스트업 해보는 거죠. 모든 외적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관리의 주체인 자신의 내적 고민에서 그 해결 방법까지 찾아내는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너의 성적에 기여한 것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능력, 노력, 행운 중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낮은 것은 또 왜 그런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또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고 또 어차피 코로나는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나가더라도 이 변종 코로나가 또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런 시대적 불안과 시대적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중해서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집중하도록 할 수 있는 스킬을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3가지를 내려놓고 5가지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앞서도 잠깐 해봤죠.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한다. 첫 번째는 1초, 두 번째는 2초, 세 번째는 3초로 점점 들숨과 날숨을 깊게 천천히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눈을 감고, 나는 눈을 감고 있으므로 우리의 에고를 상징하는 시간을 잠시 내 머릿속에서 시간 개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우리 에고는 시간과 함께 존재해요. 그래서 시간 개념을 잠깐 의식 속에서 내려놔도 에고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아는 개념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지금이 몇 시인지, 다시 말하면 오전인지 지금이 오후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이런 개념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에고와 함께 갖고 있는 건데 공간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상력을 위해서 눈을 감고 벽이 사라지고 천정이 사라지고 바닥이 사라지고 우주에 그냥 홀로 있다. 우주에 홀로 있는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다라고 가상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그런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도 모르겠고 공간도 모르겠고 그냥 우주에 나 홀로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고를 상징하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에고를 상징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시간 개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시간, 공간. 세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약속일 뿐이지 사실 자기가 아닌데 우리는 이름이 곧 나다라고 하는 이 에고가 상징하는 세 가지 중에 이제 이름이 하나 들어간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육체인데 에고의 집은 육체죠. 그래서 에고의 집인 육체를 잠시 내가 잊어버리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상태인 것처럼 가상의 상태를 느끼면 에고도 순간적으로 다운됩니다. 마치 에고가 없는 것처럼. 에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순수한 존재의식, 리얼 셀프인 진짜 나로 존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리얼 셀프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자기 존재로 있는 거죠. 에고에 물든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나는 몇인지 모르고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공간은 사라졌고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육체도 사라지고. 자, 육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체가 사라지면 내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져요. 내 육체가 사라지면 내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인과관계도 사라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감만 남죠. 이 존재감은 유지해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사라집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세서 아까 8.9점이었는데 아직도 보니까 4점으로 느껴진다면 한 번 더 하세요. 시간, 공간, 이름, 내 육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내 육체와 나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 존재감만 느껴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9점이었던 게 4점이었던 게 2점. 만약에 아직도 남아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0점. 0점인 상태에서는 편하게 눈을 뜨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칭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변이 아주 밝아 보이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느껴지면 잘하는 겁니다. 이건 수시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몰입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 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